정부가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해오던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안 맞대응인 것이죠.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전략물자 수출 입고 시 백색 국가인 가 지역을 가이 1과 가이 2로 세분화했으며 기존의 백색 국가는 가이 1로 분류를 하고 일본은 가이 2로 분류를 했다 밝혔습니다. 이어 신설되는 가이 2에서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이제 한국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에서 기존에 행했던 수출 허가 절차가 기존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는 아베 정부.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7월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해외에서도 보이콧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매체 더 네이션은 일본 후쿠시마현을 직접 방문해서 작성한 르포 기사에 일본의 실상을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의 평균 방사선량은 안전치인 0.23 마이크로시버트를 웃도는 0.46 마이크로시버트였고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는 3.77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체르노빌 방사선 관리 기준에 따르면 3.77 마이크로시버트는 강제 이주가 필요한 방사선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본 아베 정부는 여전히 안전을 자신하고 있지만 해외 언론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 LA타임스도 최근 사설을 통해서 일본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A타임스는 일본이 이토록 올림픽을 고집하는 이유는 후쿠시마의 완전한 재건과 현 아베 정부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핵 전문가 헬렌 캐디콧 박사는 호주 매체 라인 네트워크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특집을 편성해서 현재 후쿠시마 주민은 이미 체내 30배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방사선량이 낮아졌다는 일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전달을 하며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은 절대 막을 수 없고 끝나지 않을 재앙이라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운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듯 일부 올림픽 경기를 후쿠시마 원전과 6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진행하기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직접 후쿠시마에 방문해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과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게 맞는지 참으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뉴스 코리아 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의 종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이다. 아베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언론에서 한 말입니다. 정부가 마침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8월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뢰가 결여된 나라와 더 이상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다.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전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5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7개 국가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이었습니다. 또한 지소미아의 공식 종료일은 11월 22일입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당초 한일 모두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된 신뢰 없는 행동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는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당분간 실제 정보는 교환하지 않는 절충안으로 선택지가 기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추후에 협정을 유지하면서 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느냐며 역공을 가할 빌미만 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종료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런 결정을 바라보는 현재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오히려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떠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 안보 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한마디 했습니다.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수출 규제는 적절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밤중 한국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러놓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발표는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베 내각 대신들의 이런 반응에 뒤이어 일본의 언론들은 지소미아의 종료로 인해 한국인들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일본에게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8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시행이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반일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불매운동의 심지가 더욱 깊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있던 22일 오후 전국 75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환영하며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는 아베는 한국을
못 믿을 국가라고 언급했고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이 한국의 전략 물자로 전용된다면서 경제 보복을 했는데 한국이 그런 국가의 경제 물자보다 훨씬 민감한 군사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건 모순이라면서 어떤 사람이 못 믿겠다고 뒤통수를 가격했는데 계속 정보를 갖다 주겠냐며 왜 한국이 그런 바보짓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극단에 치우친 불매운동을 거부하고 한층 성숙한 이성으로 무장한 스마트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일 간 정치 외교적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일순간 타올랐다 곧 식어버렸던 이전의 불매운동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불매 대상도 초기에는 의류나 맥주, 화장품 등 일상 소비재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자동차, 중장비, 낚시, 캐릭터 등 전방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사이트인 노노제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소비자 제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보이콧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일본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합니다. 8월 21일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7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였지만 한국인은 56만 명으로 7.6% 줄었습니다. 이는 아직 한국인들의 본격적인 불매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예약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서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8월 통계부터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구구 성향의 상케이신문조차 일면에 한국 대표 항공인 대한항공까지 나서서 노선 감축을 했다며 한일 간 수익률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노선을 이처럼 큰 폭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예약 홈페이지에선 9월 중순부터 부산 오사카 노선에 대한 예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 출입국 재료관리국 나리타지국은 23일 여름 성수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도쿄 관문인 나리타 공항을 거쳐 입국한 한국인은 12,300여 명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나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류된 단기 체류자는 업무가 아닌 관광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상황과 다르게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지방 중소도시들은 생존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오미치 지사는 한국인이 오지 않아서 홋카이도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홋카이도는 대마도의 소극적인 모습과 다르게 관련 지자체에서 직접 항공에 나와서 환영 인사를 하고 지역 특산물을 선물용으로 준비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80% 이상을 찾던 큐슈 오이타현에 있는 온천도시 베푸의 한 온천은 지난달 40%나 한국인들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온천의 대표인 우츠노미야 다카시 대표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의 반응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올해 일본 여행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한 것인지 여행업계에서도 일본 여행 상품이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일본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판매율이 저조하자 많은 온라인몰에서는 다른 해외 지역 여행 프로모션으로 대체했고 일본 여행 예약이 많던 홈쇼핑에서도 일본 여행 상품 판매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여행업계는 갈수록 소비자들이 일본 여행에 등을 돌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는 9월 초에 추석 연휴가 있어 최대 성수기로 꼽히지만 일본 여행 예약 건수는 지난해 추석 때와 비교하면 무려 90%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한국의 생각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은 지소미아 발표 후 4일 만에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로 미루어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특전사가 처음으로 투입되는 등 훈련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케시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항의했지만 정부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 때에는 한국의 대화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 되니 먼저 언론에 나서서 항의를 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수출 규제는 적절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실을 오히려 이용해 예정대로 8월 28일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결정에 실망한 기색을 보인다고 했으나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모두 나의 좋은 친구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는 되고 한국의 군사정보 협력 중단은 안 된다는 일본의 이기적인 행동은 분명 더욱 강력한 한국인들의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을 만들어낼 것이고 10월 소비세 증세를 앞둔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 드디어 선 넘었다. 한국 국민들 제대로 빡쳤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둔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친 표현과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보였습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는 높은 언성에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와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다는 할아버지도 학교에서 우리말을 쓴다고 혼나고 배를 고르며 살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한스러운 역사라며 한국이 더는 자신들의 식민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1 만세운동 100주년 만에 다시 외놈들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IMF를 이겨냈습니다. 이번 고비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절대 일본 제품 사지도 팔지도 않을 것이며 일본 땅에는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사건 사고 강실이었습니다.